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예비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지역별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로림만 해상교량 등 태안 지역 수건 사업이 언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동 천안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충남도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지역 내 수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충남도는 도내 수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예비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지역별 공약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 역시 주요 지역 현안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 등 태안 지역의 수건 사업도 대선 공약으로 언급되고 있어 지역에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7기부터 가로림만 해상교량 조성 사업을 추진한 태안군. 해상교량이 건설되면 태안에서 수도권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태안군 이연면 주민들에겐 위급할 경우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산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려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량이 들어서면 5분으로 단축됩니다. 38 국도로 승격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요거 교량이 연결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뺑뺑 돌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 이거 빨리 돼야 되겠죠. 여기 주민들, 어민들 진짜 아주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오랜 노력 끝에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해상교량 사업. 예타 조사 결과는 올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해당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대선 유력 주자의 공약에 반영되자 지역에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 가로림만 해상 교량 건설이 꼭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태안의 또 다른 수건 사업인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대비. 올해 12월부터 오는 2032년까지 발전소 6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지역사회가 반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분명한 것이죠.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현재의 상황을 적극 알리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남. 충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 각 후보가 지역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태안군은 다른 후보들에게도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등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충남도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도내 수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24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3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자금 3종은 우대금리 자금과 수출 피해 기업 경영 안정자금, 수출 피해 보증자금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누리집과 힘센 충남 금융지원센터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대전과 충청남도의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 8개 시군을 관할하는 대전 상공회의소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대전 상위 관할인 충남 8개 시군이 최근 분할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 상위에서 분리해 충남 남부 상공회의소를 별도로 만든다는 건데요. 충청남도가 남부 상위 설립을 적극 추진하면서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고 8개 시군도 남부 상위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나서서 분리를 추진하니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남부 상위의 재정적 여건도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남 8개 시군이 별도 상위를 설립하면 재정적으로 홀로 서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부 상위가 분할 설립되려면 대전 상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대전 상위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물놀이 시설과 사우나 등을 갖춘 체험 관광형 자원 회수 시설이 오는 10월 서산에 조성됩니다. 서산시는 지난 2022년 공사를 시작한 친환경 체험 관광형 자원 회수 시설이 오는 10월 준공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자원 회수 시설에는 94m 높이의 전망대와 어드벤처 슬라이드, 실내 암벽 등반 체험장 등이 들어섭니다. 해당 시설에선 하루 약 200톤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을 주민 편의시설과 인근 농가에 활용하고 남은 폐열은 한국전력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은 오는 7월부터 서산 생활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단속 2시간 만에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논산시에서 교통무질서 행위 단속 결과 2시간 만에 1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위별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속과 신호 위반이 각각 34건과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망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논산을 비롯해 서산과 당진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24일 정의로운 전환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기금 지원 사업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과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선도도시 조성 등 모두 7개입니다. 전국 최초 지역 기반 기금인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기금은 100억 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모두 20개 사업에 53억 2,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서산시가 증가하는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산시는 사전에 빈집으로 조사된 76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빈집 등급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 기간 중 추가 빈집으로 의심되는 건물을 발견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철거와 리모델링, 임대 활용 등을 위한 빈집 정비 계획에 반영될 방침입니다.
최근 디지털 산업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큰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까지 하며 숏드라마를 제작해 사이버 범죄 예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제작 현장을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텔레그램의 한 비공개 채널입니다.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을 올려 공유하는 채팅방입니다. 최근 이 같은 채팅방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10대들 사이에서 사이버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 피의자 474명 가운데 10대가 381명으로 80%를 넘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도 15%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조별로 팀을 이룬 학생들이 숏드라마 제작에 한창입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시나리오도 쓰고 배역도 정해봅니다. 그러니까 배우를 하는 게 친구가 참여하기 편할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잘 썼어. 그래서 요거 대사만 고치고 촬영 나가면 돼요. 딥페이크의 폐단과 사이버 범죄 피해를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숏드라마 제작에 나선 겁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시나리오에는 또래 친구들이 겪을 수 있는 디지털 범죄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딥페이크에 대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고 이런 재미있는 숏드라마를 만들면서 친구들과 협동하는데 얼마나 뜻깊은지 알게 됐어요. 강당에서는 촬영이 한창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인데요. 낯선 카메라 앞이지만 거리낌 없이 진지한 연기를 펼칩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외침이지만 자신들이 제작한 짧은 드라마가 사이버 범죄를 줄이는데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만든 숏 드라마가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악플도 좀 많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딥페이크 범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AI 시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학교가 함께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체험하고 또 주도적으로 또 활동을 통해서 이런 미디어 위험성이라든가 또는 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좀 스스로 깨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기에서 이런 교육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지털 기기 보급이 많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도 디지털 미디어 엮이는 교육과 또 올바른 활용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산업과 함께 관련 범죄까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시대. 숏드라마로 전하는 학생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또래 친구들은 물론 어른들의 인식까지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예산군이 오는 12월까지 늘봄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교육에서는 텃밭 가꾸기와 화분 만들기, 천연 샴푸바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번 교육에는 수덕초등학교 등 지역 내 초등학교 2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찾아가는 이동수리소 사업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지리적으로 수리 여건이 열악한 어촌을 방문해 어선과 어업용 장비를 무상 점검, 수리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연구소는 어선용 소모품과 장비 부품 점검 교체 등 어가당 최대 20만 원까지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